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셨네요. 새로 오신 분들, 또 전에 오셨던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이란 말 할 때마다 진짜 민망해요. 우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GSAT 추리 영역 3가지 문제 유형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비슷한 유형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딱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범인 찾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번 사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범인 찾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잖아요. 항상. 오늘 문제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문제 절도 사건 용의자래요. 항상 그렇죠. 뭐 맨날 뭐 훔치고 맨날 무슨 사건 일어나고, 저도 이런 문제 많이 내는데 절도 사건 지겨워요. 그래서 다른 사건 해볼까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또. 그래서 뭐 살인 사건 너무 무섭잖아요. 절도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그 문제 있어요. 지난번에 GSAT 문제 풀었을 때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세 문제인데 어때요? 세 문제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문제풀이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변주를 제가 좀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진실거짓, 범인찾기 문제는 아마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풀었던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머리 푼다는 생각으로 먼저 한번 이 문제부터 풀어보죠. 4명이 나오고요. 담당 형사가 범인이 1명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1명을 불러서 조사했어요. 다음과 같은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답니다. 근데 거짓말이 3명이나 돼요. 진실은 하나겠죠? 그 진실을 말한 사람을 찾아야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이 1명도 없다고 쳐봐요. 4명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가영이 말하길, 가가 말하길, 라는 범인이 아니래요. 나가 말하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가나 자기가 범인이래요. 가가 범인이거나 혹은 나가 범인이래요. 여기서 나는 그 나형의 나를 말해요. 뭐 본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되겠지만 일단 객관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보끼리의 어떤 연관을 보기가 편하거든요. 다가 말하길, 가가 범인이래요. 라가 말하길, 다형의 말은 거짓말이래요.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 나가. 근데 여기도 뭐 거짓말하는, 왜 범인도 아닌데 거짓말을 해요? 그냥요. 그냥 문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이렇게 말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 나쁜 사람이야, 범인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해,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거짓말이 3명이래요. 만약에 이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4명의 진술을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한테 4개의 정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명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명이 진실이고 3명이 거짓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쳐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가 풀어야 하는 진실거짓 문제의 속성을 띠질 않아요. 그 속성이라는 게 뭐냐? 누가 진실이 누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속성을 띠지 않아요.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기만 한다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가 진실을 말한다고 문제에서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실거짓 여부가 정해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정보 몇 개를 활용할 수 있냐? 정보 여전히 4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3명이나 되는데 이게 정보 4개를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라는 범인이구나 라는 정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정보가 확정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거짓말이 누군가 진실이 누군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까다롭냐? 거짓말이 1명이긴 한데 그게 누군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 문제에서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보를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정보를 아무것도 못 써요. 4명 중에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못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 생각을 다 해요. 이놈은 왜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을까? 쟤는 다른 사람을 찍었을까? 얘는 왜 또 거짓말이라고 할까? 되게 헤매게 되거든요. 이럴 때 헤매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모순관계를 보라고요. 모순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순 부정인 경우나 아니면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한다.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한다라는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오면 이 말하는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은 무조건 진실 거짓을 나눠 갖게 됩니다.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김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박 씨를 보고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김 씨가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을 말했거나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김 씨가 진실을 말했다면 뭐가 정해지냐면 박 씨가 거짓말한 걸로 확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진실이라면 이 말이 진실이 되니까요. 반대로 이 말이 거짓말이 된다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박 씨가 거짓말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박 씨는 진실을 말했다고 정해지죠. 근데 우리는 1번인지 2번인지 확정을 못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든 간에 TF는 이 중에 하나씩이 있다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모순관계가 되는 한 세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라예요. 라하고 누구겠어요? 라가 지목한 다가 되는 거겠죠. 라는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을 말했거나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라가 진실을 말했다면 이 말이 진실이 되니까 다는 거짓말을 한 걸로 확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라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다가 진실을 말한 걸로 확정이 되겠죠.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다가 뭐라고 했지? 다가 뭐라고 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왜냐하면 다하고 라가 지금 진실 거짓을 나눠 갖는 관계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아까 제가 김 씨가 말하길 박 씨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박 씨가 무슨 말 했는지 제가 얘기한 바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지목당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요. 그냥 이 문장 구조 하나, 라가 다를 거짓말했다고 말한 이 문장 구조 하나, 이거로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로 딱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난다고?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요. 생각나게. 어때요? 이러면 여기서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 이거 따지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따지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라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고? 고수들은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우리한테 주어진 진실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진실이 어쨌든 여기나 여기 중에 있구나. 다하고 라 중에 진실이 여기 중에 하나가 있구나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거짓인 것으로 확정이 됐구나. 이렇게 확정된 게 두 개라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거짓말이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라가 범인이겠네. 이게 거짓말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가 범인이거나 나가 범인이란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이게 가는 나중에 있단 말이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면 가는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런 이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범인을 찾으면 되는 거고, 실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 이게 라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여서 이 문제는 답이 라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문제는 뭐 지난번에 문제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잘 해결을 하신 거고 지난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시는 여러분들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진실 거짓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까지 했는데 오늘 이 얘기하려고 제가 왔냐? 그럼 복습하러 온 거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이 얘기는 문제만 좀 바뀌었을 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부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볼 거예요. 2번 문제 볼 건데 2번 문제는 좀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번 문제거든요. 다르죠?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른가요? 두 명이잖아요. 그죠? 아까는 한 명이었거든요. 이번엔 두 명이에요.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거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두 명이 진실, 두 명이 거짓. 자, 찾아보세요. 한 쌍은 찾아지네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한 쌍인 거는 어쨌든 찾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쌍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두 명이 거짓이고 두 명이 진실이면 그 다음 쌍이 나와야 뭐 이 중에 진실이 있어 이 중에 거짓이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한 쌍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두 개 나왔다고 쳐요. 이 중에 거짓 하나 진실 하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군데요? 그게 누구라도 뭔가 확정이 돼야 그래야 여기서 뭔가 확정적인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얘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 문제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무슨 관계면 돼. 단순 관계면 돼. 엇갈린 진술이면 끝나. 이런 걸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뭐 진실 거짓은 그냥 뭐 무슨 관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후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려치다가 본인이 후려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걸로만 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문제풀이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이번에는 단독범행이라는 거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실은 아까 전에 문제도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문제가 이걸로 풀 때 어떻게 풀리는지 1T 3F였던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좀 전에 범인 가정으로 푼다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요. 그냥 빨리 해버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범인을 가정하는 거예요. 범인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정하냐? 가능한 경우의 수를 싹 다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진술이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나다라 중에 누가 범인일까요? 모르죠. 근데 가가 범인일까요? 가가 범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가가 범인이라면 이 네 사람이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해볼까요? 가가 범인이라면 라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던 거 이 말은 맞아요. 나가 말한 가하고 나중에 범인이 있어 라는 이 말은 맞아요. 그죠? 가가 범인이라면. 그 다음에 가가 범인이야 라는 말도 맞아요. 그리고 다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말은 현재 거짓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한 게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은 가가 범인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한 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의 개수는 문제에선 3개라고 했거든요. 문제 조건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4번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이 짓을 나보고 4번 하란 얘기냐? 네, 4번 하란 얘기예요. 되게 해맑게 얘기하죠? 네, 4번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4번을 할 때 그냥 막 무작위로 4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딱 체계를 가지시면 팔만 빨리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머리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팔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가 범인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로로 채우세요. 그리고 읽을 땐 세로로 읽으세요. 가로로 채워서 세로로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범인인지 딱 보일 거예요. 왜 가로로 채우라고 하냐? 세로로 채워도 돼요. 근데 저는 가로로 채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보세요. 라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 이 말을 생각해봐요. 라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 말은 라가 범인일 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가 범인일 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다가 범인이라면 라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로 채우면 바로바로 이렇게 4개를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자, 가가 범인이거나 나가 범인이야 이 말은 가가 잡혀왔을 때나 나가 잡혀왔을 때는 맞는 말인 거죠. 근데 나머지 다나 라가 잡혀오면 이 말은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다가 말한 가가 범인이라는 말은 가가 범인일 때는 맞는 말이죠. 그죠? 가가 범인일 땐 맞는 말인데 나머지가 범인일 땐 싹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고 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다가 거짓말 하는 동안엔 맞는 말이고요. 다가 거짓말 안 할 땐 지가 거짓말한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세로로 읽어서 거짓말의 개수를 세봅시다. 1개, 1개, 2개, 3개. 됐어요. 누가 범인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거짓말이 3명이라는 조건에 맞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가 범인인 거예요. 아까도 라가 범인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지? 이렇게 하면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아까 2번 문제 다시 생각해봐요. 자, 2번 문제예요. 미세하게 달라져서 안 보이신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래요? 문제 어려워졌어요?
다시 이 표 다시 그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다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여러 명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한 명이다. 혹은 거짓말이 한 명이다. 이러면 한 쌍의 모순관계를 찾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 거는 근데 누구나 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실력이면 저의 사무실에 오신 분이라면 이제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근데 문제는 2개, 5명 중에 3명, 6명 중에 2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걸 알아야 진짜 저랑 같이 일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 표를 그려버리는 게 편하다. 한 번 그리면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여기서 2명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고, 심지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2명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범인이 누군지는 나왔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2명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2사람이네. 나하고 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이 되잖아요. 이 표만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문제로 바뀌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추론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2명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1명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확정은 못해요. 그죠? 근데 이때 진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진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여튼 1명이라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경우든 간에 가하고 나는 무조건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무조건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2사람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표는 그리려면 약간의 성실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실성의 대가가 엄청 커요. 그죠? 그 보상이 이렇게 크다고요.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 딱 1명이 거짓말이건 1명이 진실인 경우가 아닌 문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이 여러 명일 때를 풀어보는 것도 같이 해봤네요.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또 하나 가야죠. 우리 문제 3개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2명이 거짓말이다. 이거는 알겠는데 이게 다르네요. 범인이 2명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말 좀 싫어하는데 멘탈이 파사사삭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과자처럼 깨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범인은 2명인데 거짓말도 2명이래요. 어떻게 조합할까? 이 조합할까? 저 조합할까? 헷갈리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를 또 봐요. 이런 확실한 사람은 누구냐? 범인이 누구라고 정해지지도 않나 봐요. 그냥 확실한 사람을 찾으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범인 가정으로 문제를 푸는 걸로, 이 범인 가정 푸는 방식으로 풀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번 문제 잠깐 가봐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나다라로 풀었잖아요. 가나다 이렇게 4개를 딱 가정해서 풀었잖아요. 이거 왜 4개를 가정했을까요? 이거는 등장하는 사람이 4사람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반만 맞춘 거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범인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가나 다라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4가지니까 4가지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3번으로 가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4명 중에 2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4개 중에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와, 이거 진짜 싫다. 이거 그렇잖아도 이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문과 왔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괜히 어렵게 이런 거 제가 적어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일 때 나, 다, 라. 나가 있으면 다, 라. 다가 있으면 라에서 조합이 하나, 둘, 셋. 가나, 가다, 가라. 나다, 라, 나라, 다라.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6가지를 다 하란 얘기냐? 근데 좀 전에 그린 거 이거 봐봐요. 6가지를 다 하란 얘기냐라고 말하기에는 2개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걸 빨리 갈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일지도 모르는 길을 찾는 거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성이 담보되는 길을 찾으셨으면 그거를 빨리 가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무에서 유를 찾는 게 그게 창의적인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길을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창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가나, 가다, 가라, 나다, 나라, 다라
이렇게 딱 놓고 이 문제 그냥 푸는 걸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해볼까요? 자, 미친 척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없다면 차라리 이 방법을 빨리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에 좋고 정답률이 올라가요. 자, 범인이 두 명이래. 두 명 쓰는 경우의 수는 적어볼게요. 가 나인 경우, 가 다인 경우, 가 라인 경우, 그 다음에 나 다인 경우, 나 라인 경우, 그 다음에 다 라인 경우,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죠. 각각의 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2인조가 범인일 때 그때 과연 이 말들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면 돼요. 자, 라가 없대요. 이 말은 라가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라가 없으면 맞는 말이겠죠.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다가 범인 2명이었다면 라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6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로로 채우면 금방 채울 수 있거든요. 가하고 나중에 있어 라는 말은 가하고 나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가 있죠? 여기 가나가 다 있고 처음에는 그죠? 가하고 나가 다 있고 여기는 가가 있고 여기도 가가 있고 여긴 나가 있고 여긴 나가 있고 둘 다 없는 건 여기밖에 없네. 그죠? 요때가 거짓말이 되겠네요. 가가 있어 이 말은 가가 있을 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가 없을 땐 거짓말이겠죠? 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은 다가 진실을 말할 때랑 거짓말을 말할 때를 서로 바꿔 적기만 하면 되겠죠? 진실을 말하는 3번, 이때는 거짓말, 거짓말하는 3번, 이때는 진실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다 있어요. 세로로 읽어서 문제에서 묻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세로로 읽어보면 얘는 거짓말이 1개, 여기서도 거짓말이 1개, 가 라일 때는 거짓말이 2, 나 다일 땐 거짓말이 1, 나 라일 땐 거짓말이 2, 다 라일 땐 거짓말이 3. 어때요? 문제 조건에서는 이번엔 거짓말이 2명이라 했거든요. 이렇게요. 문제 조건에 맞는 건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 답이 둘 중에 뭐예요? 뭐긴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범인이 누구냐? 이렇게 안 했고 범인으로 확실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라 아니면 나라가 되는 건데 어쨌든 확실한 사람은 라가 되겠죠. 그죠? 두 경우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라니까.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가는 길 정해졌고 그 길 가면 풀리는 문제. 그런데 괜히 머리 좀 빠르게 써보겠다고 막 천재들이 하는 방법. 천재들은 이런 거 보면요. 싹 떠올라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착 정리가 돼요. 말이 막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 딱 하고 떠올라요. 근데 그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준 방법인 거고 그 방법을 모른다고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한 것처럼 약간의 성실성. 이걸 요구하지만 그대로 풀면은 길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연습하시면 이런 문제 너무 헤매지 않고 딱 그 길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범인 잡는 거죠. 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진실거짓 문제 그 중에서도 범인이 한 명인 거 말고 거짓말이 여러 명인 거, 범인이 여러 명인 거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봤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저희 조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풀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저랑 같이 풀어봐요. 그러면서 정말로 진짜 빠른 방법, 정말 정확한 방법 같이 연습해보시면 좋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같이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맞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꼭 봐요. 수고하셨습니다.